자, 이제 로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로마 하기 전에 아까 헬레니즘 얘기했는데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그 지도, 영토 확장한 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 지도를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스 먹고 인더스강까지 먹은 거. 그리고 헬레니즘의 문화가 인도에 전파돼서 인도에 간다라 양식을 낳게 된다. 그것도 기억해라. 자, 그럼 로마로 넘어가겠어. 그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야. 로마. 굉장한 나라지. 로마의 정치 체제는 뭐 처음에는 왕정이었겠지만 왕정 귀족정이었는데 로마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야. 공화정.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야. 굉장히 발달된 정치 체제다. 이 공화정에는 뭐 집정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그 다음에 원로원이라고 해서 굳이 뭐 역자면 국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평민회라는 게 있었어. 평민회. 평민들이 만든 평민회. 그리고 평민들의 리더인 호민관이 있었다, 알겠니? 그리고 12표법으로 이게 로마 최초로 글로 쓴 성문법이라고 해. 글로 쓴 법인데 요 세 가지가 평민의 권리를 굉장히 높여줬어. 알겠니? 평민의 권리가 세지니까 이 평민들이 곧 중장보병, 즉 군인이야. 전투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싸우냐면 카르타고란 나라하고 포에니 전쟁을 해서 이겨. 3번 했는데 이긴다, 알겠어? 자, 근데 문제가 생겨. 포에니 전쟁을 해서 지중해를 다 먹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게 생긴 거야.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농장이 생긴 거거든. 그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거야. 그러면 동네에 이마트 생기면 그 옆에 구멍가게는 망해 안 망해? 망하지. 중소자영농이 몰락하게 된 거야. 그래서 중소자영농이 몰락하니까 군사력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누가 개혁에 나섰냐면 그라쿠스 형제, 평민회의 리더였던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어. 이마트 거 좀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그러다가 암살당했다, 알겠냐? 그리고 그 뒤에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카이사르가 독재하려다가 암살당하면서 공화정의 위기가 와. 자, 포에니 전쟁에서 이겨. 지중해는 장악했어. 근데 라티푼디움이라고 대농장, 이마트 같은 게 형성되면서 중소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군사력이 약해져.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다가 실패해. 카이사르가 독재하다가 암살당하면서 공화정의 위기가 와. 이 공화정의 위기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옥비누로 깨끗하게 씻었어. 옥비누는 아니고 옥타비아누스. 자, 이 공화정의 위기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사람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이 사람이 제1시민이 되는데 사실상 황제가 돼. 그래서 이때부터 공화정이 사라지고 황제가 정치하는 제정이 수립된다. 좀 중요하다. 그리고 옥비누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로 불렸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200년간 로마에 평화기가 와.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나와가지고 200년간 평화기가 오고 이 시기를 로마의 전성기,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른다. 근데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겠지. 군인들이 정치를 잘하진 못하겠지. 군인 황제들이 등극하면서 로마에 쇠퇴기가 찾아와. 요거를 다시 해결한 사람, 로마를 다시 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야. 그래서 옥비누, 콘스탄티누스 두 사람은 꼭 알아야 돼. 콘스탄티누스가 군인 황제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밀라노에서 명령을 발표해가지고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제 이전하면서 로마를 다시 흥하게 해. 근데
콘스탄티누스 죽고 뭐 그 아들도 죽고 그 이후에 로마가 반으로 갈라지게 된다. 자, 로마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멸망당하고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 1000년간 더 이어져. 로마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그러니까 앞뒤 사건의 전개. 자, 동서로마가 분열됐어. 뭐 테오도시우스 이런 이름은 별로 중요치 않아.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지고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멸망을 했어.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로마의 문화는 실용적이라는 거,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라. 로마는 토목, 건축, 법률 굉장히 실용적이야. 감상하는 용도의 도자기 이런 것들은 실용적이진 않지. 로마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토목, 건축, 법률, 뭐 도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불러. 크리스트, CHRIST, 크리스트마스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부르지. 자, 크리스트교는 원래 박해받았어. 왜?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크리스트교가 박해받았음에도 막 성장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이 돼. 그리고 나중에 대단한 게 로마의 국교가 돼. 오케이. 자, 로마 요 비프렉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판서 한번 해볼게. 자, 로마 판서하면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정리하도록 할게. 자, 먼저 로마의 정치 형태는 뭐라고 했어? 공화정이라고 했지. 뭐 집정관도 있고 원로원도 있지만 평민의 권리가 강했다고 했어. 그래서 평민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 평민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 평민회, 호민관, 12표법이 있다. 자, 평민의 권리가 강해지니까 군사력이 강했다고 했어.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서 카르타고하고 포엔이 전쟁을 해서 이겨.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해. 근데 뭐가 생겼니? 대농장이 생긴다. 라티푼디움, 이마트 같은 거라고 했지.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생기면서 중소자영농이 몰락해. 중소자영농이 몰락하면 군사력이 약해져.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 개혁이 실패해. 그라쿠스 형제는 암살당해. 그리고 카이사르의 독재가 이어진다. 즉 공화정의 위기가 오는 거지. 카이사르가 독재하려다가 죽고 공화정의 위기가 왔어. 이 공화정의 위기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사람이 누구니? 옥비누다. 옥비누로 깨끗하게 씻었다 했어. 얘는 옥타비아누스야. 자, 옥비누는 자기가 황제가 돼. 재정을 실시해. 이제 공화정이 끝나고 재정이 시작된 거야. 옥비누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로도 불린다. 자,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이제 200년간 평화가 찾아와.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 평화가 끝나고 또다시 로마가 군인들이 설치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요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어?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 공인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을 하지. 그래서 로마를 다시 흥하게 했어.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있는데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문화는 어떻다고? 실용적이다. 알겠니? 도로, 법률, 건축 이런 부분에서 실용적이었어. 자, 크리스트교는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이 돼. 그리고 나중에 국가의 종교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였어. 사실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한 타임에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많은 양인데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 도움이 됐다면 뭐 구독 이런 것 좀 부탁해. 말할 때마다 쑥스럽네. 수고했어.